루간스크, 도네츠크, 크림반도는 이미 먹고 있고 여기서 오데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오데사가 먹히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륙 국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우크라이나가 내륙 국가가 될 수도 있다입니다. 현재 2022년 기준 내륙 국가가 전 세계에 44개가 있어요. 저기 있는 나라가 바다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뭐 몽골,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여기 라오스 있네, 라오스,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 내륙 국가들, 볼리비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벨라루스도 있고, 그리고 요 아래에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도 있네요. 몰도바도 있고, 그죠? 자, 근데 그거 아세요? 부동산도 맹지만큼 개 거지 같은 쓰레기 땅이 없어요. 진짜. 뭔 말이야? 내륙 국가도 여러모로 정말 피곤할 게 많을 거다 이 말이야. 실제로 지금 저 44개의 내륙 국가들 중에 무려 32개가 유엔에서 정한 개발도상국입니다. 내륙 국가라는 게 지금 현재 여러모로 쌉손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륙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 자기들이 내륙국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바다가 없잖아요. 수출 수입할 때도 개 거지 같고 운송할 때도 거지 같고 지금 몽골 같은 국가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편의 치적 제도예요. 이걸 몽골만 하는 건 아닌데 뭐 우리나라도 해요.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몽골이야. 근데 바다를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업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참치구 그 동태구 먹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몽골 국적의 배잖아 그 배가. 근데 싱가포르, 필리핀 배로 국적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몽골은 항구가 없단 말이야. 항구가 없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려서 어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항구 이용할 때 몽골 국적으로 하면은 피곤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나라가 다르니까 기준부터 하여튼 더 까다로운 거야. 더 까다로운 거. 내가 몽골 사람이야. 몽골 배야. 내가 몽골의 국적을 가진 배로 등록을 해놨으면은 무조건 몽골 선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배들도 우리나라 선원들이 비싸잖아 인건비가. 그래서 우리나라 배들도 지금 뭐 바하마 제도, 뭐 마셜 제도, 싱가포르, 필리핀 뭐 이런 데를 국적으로 지금 정해놓고 편의 치적 제도를 우리나라 배들도 많이 해놨다 그러더라고. 특히나 파나마에 많이 등록한대요. 제일 싸대 비용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회사의 70% 이상이 이 다른 나라의 편의 치적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몽골 같은 경우에 내륙 국가들도 그걸 해야만 하겠죠. 근데 유럽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유럽에도 이제 내륙 국가가 많아요. 그죠? 유럽은 좀 얘기가 달라요. 딱 봤을 때 누가 내륙 국가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이제 내륙 국가란 말이에요. 바다가 없어요, 이 나라들은. 그죠? 근데 도나우강 아세요?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그래. 이게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에요. 한 3,000km 돼. 한 2,900km. 여기가 지금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여길 다 지나가는 강이에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유럽의 내륙 국가들은 바다가 없으니까 저 다뉴브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 특히 내륙 국가들끼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항해의 자유라는 걸 정해놨어요. 100% 자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랄 떨면 안 된다. 요런 걸 정해놨어 자기들끼리. 안 그러면 지금 뭐 흑해까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영해 아시죠? 영해 주인이 있는 바다요. 공해는 주인이 없는 바다입니다. 공해에서는 특정 국가의 배 서로 견제하거나 무언가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뉴브강 이런 데 같이 특정 국가들 내륙 국가들이 특히나 여러 개가 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서는 서로 이 다뉴브강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지랄하고 갠세이 넣지 말자 이런 걸 좀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다뉴브강 하면 로드뷰로 볼까요? 여기가 도나우강이죠. 이게 다뉴브강이에요. 요거 폭이 한 400m입니다. 폭이 그렇게 안 넓어요. 서울의 한강이 1km란 말이야 폭이. 한강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무슨 강 따라 있는 도시들 보면은 무슨 컨테이너 옮기는 그런 거 있죠. 막 부산항에 있는 거 그런 게 강 따라 있어요. 도시에 막. 개 신기해. 보이세요? 이 도나우강변에 저런 게 있어요. 신기하죠 되게. 저거 말고 더 잘 보이는 거 있었는데 나를 만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 체인지 왜 아까 잘 보이더만 없어. 아니 씨부레. 아니 아까 잘만 보이더만 왜 안 보여 또. 자 다뉴브강이 지금 흑해부터 요 독일 남부까지 이어져요. 그죠? 근데 요 독일 남부에 이 강 끝나는 지점부터 또 다른 강으로 이어져서 요 네덜란드까지 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흑해에서 요 다뉴브강을 통해서 독일의 서남 쪽을 통과하면 네덜란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 몰도바,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저 다뉴브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륙 국가다 보니까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근데요, 아무리 뭐 다뉴브강이 뭐 열로 이어지고 네덜란드까지 흑해에서 이어지고 뭐 그래야
지배받자 누가 뭐래도 바다를 지배한 국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바다를 지배해서 전 세계 초패권 국가가 되었던 국가가 두 국가 있죠. 미국과 대영제국. 그리고 지금 바다를 얻고 싶어서 환장해 있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그걸 원하는 중국도 있네요. 간다요가 누누이 말했지만 바다를 지배할 수 없는 나라는 공군력 있는 해군력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무조건 군사적으로 불리해요. 자기들이 백기를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고 자기들이 배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군사 전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전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전력 생산할 때도 불리한 게 있어. 10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가요 초당 6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초당 60톤이 필요해요. 근데 방금 얘기했어요. 한 기라고 얘기했어. 난 한 기만 두지 않죠. 우리나라만 해도 20기가 넘어요 지금 원전이. 저 물을 써가지고 내려보내고 이런 어떤 그게 원활하려면은 웬만하면 강보단 바다가 좋아요. 무조건 바다가 유리해요. 그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바다가 아니라 강에 있기도 해. 센강 있죠? 센강. 프랑스 세느강. 이 세느강에도 원전이 있어요. 대충 요렇게 흘러가거든요 지금. 프랑스 여기 중동부 쪽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빠져나가요. 센강은 100%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강이야. 그러니까 토를 못 따는 거야. 그 강 지들이 마음대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내륙 국가들은 강 하나만 해도 여러 국가들하고 같이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견제해놓고 막 이러는 것도 답도 없어요 진짜로.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 특히 내륙 국가들이 지금 원전을 여러 개 못 짓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유럽 국가들이 지금 원전이 프랑스 빼고 많지 않은 이유가 좀 있어요. 한참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짓던 때는 1970, 80년대인데 그때 체르노빌 터졌잖아. 우리나라 요 최근 들어서 원전을 짓냐 마냐 가지고 갈등이 있잖아요. 유럽의 내륙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유럽 국가들이 이미 1980년대부터 원전에 대해서 반대가 심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일어난 거 보고 나서 오스트리아 보이시죠? 오스트리아 원전 한 기도 없습니다. 한 기도 없어요. 국민적인 반대 때문에 한 기도 없어. 스위스 4기 있어요. 헝가리도 4기밖에 없어. 아무튼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엔 특수한 상황. 물론 뭐 원전이 많이 없는 거는 체르노빌의 영향이 좀 큰 건 맞지만 내륙국의 경우에는 원전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리함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 거야. 이런 내륙 국가들은 항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죠? 애매하잖아요. 바다에서 항구를 이용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는 국가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UN 해양법 협약 중에 내륙국의 무역에 관한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1965년에 서명해가지고 이제 6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은 내륙국이 한국까지 오고 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보장해줘야 된다. 연안국이 뭐야? 바다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연안국이 특정 국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운송을 할 때 감리감독 보호 비용에 대해서도 연안국이 모두 책임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그 연안국의 한국까지 가는 그 운송 비용까지 다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연안국이. 그 물건이 이제 항구로 왔을 거 아니야. 그 항구에서 이 물건에 대한 보호 비용이라던가 감독 비용 같은 거는 이제 연안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유엔에서 정한 어떤 이런 협약 같은 게 있다 한들 100% 이게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야.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가라로 좀 운영되는 게 많거든요. 안 지키고 몰래 안 지키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연안국가랑 내륙국가가 갈등이 생겼을 땐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한국, 대만, 일본처럼 내가 뭐 중국이랑 쌩까면 내가 수출길 차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중국과의 수출은 차단되겠지만 내가 바닷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근데 내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하고 붙어있는 국가들 중 바다가 있는 국가랑 어거지로라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만약 내륙 국가가 된다면이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지역들을 정해놨어요. 자,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지금 지도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포기 안 하려는 지역이 어디예요? 루간스크, 도네츠크, 크림반도는 이미 먹고 있고 오데사까지도 지금 넣을까 말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오데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오데사가 먹히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륙 국가가 됩니다.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지에, 헤르손, 크림, 오데사만 먹혀도 그리고 니콜라예프까지 먹히면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륙 국가가 되는 거죠. 흑해가 사라지니까. 물론 지켜봐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를 지금 포기하지 않으려는 건지는 몰라도 계속 요 근래 오데사에 미사일 톡톡 갈기고 앉아있어요.
유세. 물론 우크라이나도 지금 오데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든 러시아에 대해서 오데사라던가 지금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노력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서방 진영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경제 제재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오데사까지 먹혔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내륙 국가가 됐어.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갑질을 할 게 뻔하죠. 너무나 뻔해요. 지금 뭐 키예프를 뭘 먹냐 안 먹냐 이거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요 흑해를 잃으면 무역이라던가 수출 수입이라던가 이런 거에 모든 거에 지장이 생겨요. 흑해 연안 도시들을 반드시 확보해 놔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다 뺏기면 안 된다. 러시아도 저걸 포기를 할지 아니면은 포기를 진짜 안 할지 아니면은 포기를 하는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러시아가 얻으려고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인가요? 슬로바키아가 4월 3일에 우리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없이 견딜 수 없다. 천연가스 루브아로 결제할 용의가 있다고 대놓고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나라들이야 버티겠지. 자기들이 그 나라 사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나라 입장도 모르고 경제 상황도 모르면서 그냥 견딜 수도 없는 러시아의 하수인 새끼들 이러면서 욕하는 것도 굉장히 치졸하고 무지몽매한 짓이에요. 섣불리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짓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슬로바키아도 지금 굳이 러시아랑 관계를 박살내기 싫다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나중 가서 이제 얘기할 건데 최근에 러시아 인권이사회 탈퇴 아시죠?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당했습니다. 찬성국 93표나 됐고 반대국 24표밖에 안 나왔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됐다고 언론이 얘기하더라고. 193개국 중에 93개국이 찬성한 게 압도적인 겁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반대에 비해 압도적 찬성을 한 거지. 반대기권 불참 다 합하면 지금 100표였단 얘기야. 100표. 지금 특히 발칸반도 국가들 있죠. 여기는 경제의 여력 자체가 러시아가 무언가 잠궈버린다 연병 떨면 버틸 수가 없어요. 프랑스랑 독일 같은 경우엔 지들도 조금 센캐니까 러시아한테 그래도 말이라도 좀 정신 차려라 러시아 군대 빼야 된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잖아 지금. 여기는 그 버틸 수가 없어 지금 발칸반도 같은 데는. 지금 발칸반도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세르비아 보이시죠? 세르비아는 그냥 아예 친러 국가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뉴스에서 헝가리도 보셨을 거예요. 헝가리도 친러 국가예요. 최소한 지금 명확하게 러시아와 관계를 파토내기 싫어한다는 걸 밝힌 국가가 슬로베키아, 헝가리, 세르비아가 있네요. 그죠? 독일도 요새 욕을 많이 먹는 게 러시아에 대해서 석탄 제재도 찬성하고 다 찬성하나 천연가스만큼은 찬성할 수 없다. 천연가스 제재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 펼쳐가지고 지금 젤렌스키도 메르켈 소환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자.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네 국가가 있어. 폴란드, 발트 3국,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요 네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반러 감정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 네 국가는 지금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4월 2일인가요? 그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던 천연가스 가격을 44% 인상합니다. 구실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구실로 잡은 거는 우크라이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17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체불하고 있었다. 미납을 해왔으니 이제 44% 올리겠다.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관계가 안 나빴으면 저렇게 올렸겠어? 좀 짱구 굴린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냥 구실로 잡은 거겠죠 러시아가. 최근에 간다요도 좀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차 싶더라고 진짜.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이에요. 왜 그 TV 보면 땅 크고 미사일이고 막 바퀴 막 16개 달려있는 차 막 그 붉은 광장 앞에 막 줄줄이 소세지로 막 나오는 막 그런 날 있잖아. 기억나시죠? 그런 날이야 저게. 소련이 나치 독일을 이긴 날이다 이 말이야. 그날 푸틴이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무언가를 떠들고 싶어 할 거예요. 저 이렇게 잘했어요 국민 여러분 저 개쩔죠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환장이 있을 거야 아마 푸틴이.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알고는 있단 말이야 그게. 근데 자기들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으며 더 나아가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아마 러시아 국민들은 잘은 모르겠죠. 국영 TV라던가 러시아가 그런 걸 또 자꾸 가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 국민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거는 알고 있으니 저 5월 9일 전승절 지금 그래봤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푸틴이 뭐라고 얘기할지 아마 러시아 국민들도 아마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아마 5월 9일 전에는 먼지거리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무언가 상황을 종결시키진 않더라도 자기들한테 어마무시하게 유리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지금 전문가분들도 외신들 보니까 5월 9일 전에는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최근에 부차 학살인가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부차라는 도시에서 러시아 군인이 지금 민간인을 이제 집단 처형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프랑스, 독일은 전쟁 끝내고 싶어서 안 달라 있다 그랬죠? 프랑스, 독일 입장
입장에서 러시아랑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거는 천연가스 공급이든 여러모로 정상화가 되길 바라는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똥을 싸대면, 저렇게 민간인을 저렇게 건드리고 그러면 프랑스, 독일이 아무리 속마음이 지금 러시아랑 정상적인 다시 그 관계 개선을 하고 싶고 그래도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자국민들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프랑스의 국민들, 독일의 국민들도 지금 자기들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마나 우리는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하면 돌 맞아요. 돌 길거리에서 그 얘기하면 지금 최근에 4월 6일 기사 보니까 EU에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결정했더라고요. 지금 잘 봐야 돼요. 천연가스는 1도 얘기 안 했다는 거. 석탄은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나마. 근데 천연가스는 아마 그러기 어려웠지 않나. 솔직히 좀 웃기지 않아? 김러시아가 있다고 치자. 김러시아랑 최이유라는 애가 있어요. 최이유가 이제 얘기하는 거지. 김러시아 너 나쁜 놈이야. 너 이제 나쁜 짓 했으니까 혼나야 돼. 너의 돈을 거지같이 만들어주겠어. 근데 천연가스는 우리 필요하니까 그건 빼고 이거만 너 네 거 안 살 거라고.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상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이상한 게 왜 일어나겠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일은 국제정세 속에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 끊어버릴 거면 다 끊어버려야지 왜 저것만 끊냐? 이런 얘기하면은 국제정세 그냥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 뉴스죠.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EU에 신속 가입을 하겠다.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EU에 가입하게끔 하겠다. 요거는 제가 조만간에 조사하자마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뭐죠? 어찌됐든 내륙국은 참 신경 쓸 게 많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내륙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수도 키예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남부를 잃으면 진짜 무역을 할 때 얼마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별의별 갠세이를 다 넣을 수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요 북부라던가 동부 요 하르키우나 요쪽에서는 꼭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문제는 좀 남부에서는 좀 꽤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거 참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남부에 대해서는 보급도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 보급줄 끊겼다, 뭐 땅크 줄 서 있다가 박살났다, 이거 전부 다 북부예요, 지금 북부. 남부는 얘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